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해병대를 강제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군사법원법이 바뀐 이래 첫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이와는 별개로 대구경찰청의 경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굵직한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요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무튼 대구 경북에 있는 양 지역 경찰청에 지방경찰청에 전국의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그대로 또 결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종욱입니다. 일찍 저희가 이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하다가 하필 또 오늘 저희 이제 녹화하는 당일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이것도 아무튼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일단은 경북경찰청에서 다루고 있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부터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경북경찰청에 자료가 넘어갔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 좀 축소된 내용이 넘어간 걸 토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뭐 이첩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오늘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 사건 기록 사본 일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하신 8명에 8명.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장부터 소위 가장 아래에 있는 실무 라인까지 8명에 대한 내용도 아마 조사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추후에 재검토해서 들어간 건 사단장, 여단장, 그다음에 맨 아래 그다음에 빠지고 대장급만 2명이 들어간 게 있는데 저는 지금 국민 여론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는 부분들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수근 그 당시에는 일병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상병이 된 건데 그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과실치사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이제 이게 아마 경북경찰청에서 주되게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소위 맨 처음에 보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기록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을 위반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가지고 와서 소위 조사단에서 조사에서 다시 들어간 2명으로 축소된 내용이 맞는 것인지 이걸 좀 경찰청이 판단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항명죄, 국방부 장관 명예훼손죄 이 두 부분에 대한 것은 군 내부에서 아마 수사가 벌어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상황이 들어갈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조사나 만약에 특검이 채택되게 되면 소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는지 대통령이 실제로 전화를 한 건지 뭐 이런 아주 또 중대한 문제에 관련된 이 세 가지 범주가 있죠. 근데 경북경찰청은 맨 앞에 있는 부분만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첩된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별건의 내용들은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경북경찰청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또 최근에 벌어진 것처럼 국방부에서 벌어진 것처럼 도대체 얼토당토하는 결과를 내놓게 되면 저는 또 다른 경랑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경북경찰청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 의심 또는 외압. 왜냐하면 한 뺏겼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이거 원래는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내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어주면 안 되는 거를 국방부가 달라고 한다고 줘버린 거죠. 이것도 하나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외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경북경찰청이 아무런 개념 없이 달라네? 줬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존심도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지체 없이 이해람 중사의 어떤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법률을 바꿔서 적어도 지휘 계통에 있는 상급 라인들은 개입하지 말아라. 이 사건에. 그리고 그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지체 없이 이첩을 시켜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제가 볼 땐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이첩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간 내용을 다시 뺏어온 거니까 뺏어온 거니까 제가 볼 때 지체 없이라고 하는 법률의 근거를 훼손한 거죠. 위법 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야겠죠. 경북경찰청이 예. 왜 뺏긴 거야? 너 뺏기면 안 되는 건데 왜 뺏긴 거야? 이 문제는 또 이제 경북경찰청이 수사할 내용과 다르게 예. 경북경찰청이 해명을 반드시 해내야만 할 내용이 되겠죠. 부분 예.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우리가 내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 경북경찰청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뭐 당연히 있는 그대로 수사하면 될 일이긴 한데 국방부에서 그 해병대 수사단에서 나온 결론을 축소시켜서 다시 이제 국방부가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상황에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상당 부분 나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있는 그대로만 수사하면 될 텐데 잘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이 수사하는 범위랑 예. 상황은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저희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내용은 확인이 안 된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인 안 되는 겁니다만 대통령이 아니 이런 일로 사단장을 갖다가 예를 들면 처벌하면 되겠어라고 경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경북경찰청에서 예. 사단장도 예를 들면 처벌해야 되라고 얘기하면 네. 대통령의 경로와는 다른 내용들의 수사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건 좀 매우 경북경찰청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거 사실 확인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사실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단장에게 과실치사의 혐의를 갖다가 경찰이 묻게 된다면 예.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잘릴 가능성이 높은 또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라인에서는 국방부 장관도 바뀐다. 네, 국방비서관은 뭐 이제 바뀔 거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네, 국가안보실 2차장도 바뀔 2차장 거다. 바뀐다. 근데 이게 다 예를 들면 그 라인이거든요. 예. 그 라인들이 다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게 뭘 함의할까? 갑자기 지금 수사 대상이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예. 국방비서관, 예. 안보실 2차장, 국방부 장관은 예. 직접 사태가 번지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다시 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 본인이 예를 들면 수사 대상이 되게 되면 본인이 퇴직하고서 퇴직을 못 시켜요. 수사 받아야 되니까. 수사 받아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사표를 못 받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인사 조치를 만약 하게 된다면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국방부 장관에서 어쨌든 뭐 경질이든 해임이든 예. 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안보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관련성과 문제 관련해서는 이 문제의 핵심 라인인 국가안보실 2차장과 예. 국방비서관 예. 이 두 사람이 보직에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거니까 예.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부 국민들 또는 아니면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예를 들면 입을 막기 위한 예. 일종의 인사조치 아니야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좀 매우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할 때 예. 제일 힘이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힘이 없는 곳 네. 어디죠? 경찰이죠. 다 아시잖아요. 검찰이 가장 힘이 세죠. 경찰이 그다음 아니겠습니까? 뭐 경찰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통례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의 모든 수사지휘를 받았던 게 경찰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와서야 예를 들면 이렇게 범주가 나뉜 겁니다만 그랬을 예. 때 경북경찰청이 진짜 대통령이 과거 소위 검사 시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또는 서울지검장 시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총장 때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인지 예. 지켜보면 나오겠죠. 만약에 그 두 명만 문제가 있어, 예. 말씀 대대장 두 명만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예. 저는 뭐 대통령실의 입장 또는 국방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되니까. 거고 박정원 전 수사단장은 예. 애매하게 6명을 갖다가 예. 과실치사로 갖다 집어넣었다라고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안 되면 예. 또 경북경찰청이 예. 이제 국민에게 예. 그러니까 경북경찰청이 국민에게 쓸 것인가 예. 아니면 권력에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예. 좀 중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할 만큼의 예.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예. 안 내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가 많은데 또 하필이면 또 보니까 여기 경북경찰청장님이 예. 지금 인사철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승진해야 될 대상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또 이것저것 좀 이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승진을 하려면 보통 공무원들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놔야 승진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승진 때문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않겠죠. 생각해요. 예, 예. 아무리 그래도 우리 경찰이 그래도 경찰대학 또는 이제 경찰고시를 봐서 자, 경찰의 민중의 지팡이로서 삶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예, 자기의 승진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건 예, 이러이러한 우려들이 주변에 깔려 있다. 예, 그럴 때일수록 훨씬 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예. 소위 공직자 특히 수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본연의 자세다. 예.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영화 부당거래 보면은 그 천호진이 한 지방 경찰청장으로 나오는데 이제 형사 배우가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그 배우를 모셔다 놓고 이거 VIP가 걸려 있는 사안이야 신중해야 돼라고 언급하면서 막 소맥을 말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제 이제 뇌리 속에 지나가서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 국방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어떤 군 검찰의 조사 수사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간 반면에 이첩되고 난 이후에도 경북경찰청이 이제 오늘 시점에 이르러서 해병대를 압수수색한 것을 보면 어쨌든 속도 측면에서 전 늦었다고 보고 강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앞에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당위성은 객관적이고 명명백백하게 경찰이 어떤 권력의 주구가 아니라 초동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의 첫 운을 잘 떼야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 당위성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오늘 이거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나요? 오늘 녹화입니다만,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예를 들면 수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소위 권력에 맞서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던 전례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살아있는 권력과 열심히 싸웠다고 얘기하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예, 이렇게 예를 들면 국민적인 예를 들면 지지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처럼 해야 되는 게 상식인 거죠. 예, 그렇게 안 했으니까는 그 어떤 윤석열 당시 검사가 국민적으로 칭찬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역으로 따지면 검찰과 경찰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했던 예,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증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온 내용입니다만 확인해야 할 증거 자료와 관련 서류가 많다. 예,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없다. 예, 다 끝나고 나면 얘기하겠다고 말한 만큼 그럼 방대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자료를 폐기할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이.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은 자료를 뺏긴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근데 웬만하면 뺏기지 않거든요. 예. 아니 아무리 경찰이 국방부가 와서 야 자료 줘 라고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국방부 이상의 어떤 윗선에서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예, 명백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걸 빼더라도 예, 일단 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 지휘관 회의 참석자들 예, 그러니까 저 재해가 나고 난 다음에 예, 해병대원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동원을 했겠죠. 원래 그 동원하면 안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왜 네. 동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감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지휘관 회의 참석자들 대부분이 해병대에는 대민 지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민 지원하러 가는 거야. 뭐 예. 예를 들면 우리 집 쓸려가게 되면 뭐 쓰레기들, 짐들 다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구명복도 없이 갔다라는 거잖아요. 경북 예천으로. 예, 그렇다면 이 지휘관회의 참석자들이 이렇게 알았던 이유는 뭘까? 그럼 지휘관의 최상급자가 이런 설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예, 소위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네. 이 내용을 진짜 몰랐을까? 이걸 확인해야겠죠. 알고도 보냈다면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예,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수색 작업하는 사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고 최수근 상병 사고 당일 날 그래서 이제 고 정훈 군보실장으로부터 수색 작업 활동한 활동이 보도된 기사를 보고받으면서 예, 와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카카오 메시지가 공개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 1사단장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을 연결시장에서 처음 봤다고 허위로 진술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카톡 보면 사진이 다 나오죠. 나오거든. 네네. 그러면 뻔히 이 상황에서 소위 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 강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은 상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작년에 장갑차까지 보낸 사람이잖아요. 장갑차가 갔다는 얘기는 적어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밖에 보내지 않았고 그 사진을 봤으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의 장병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갖다가 아주 어려운 말로 과실치사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예. 그럼 이 보고 내용을 수사단장 그 이외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다 봤다는 거잖아요. 예. 보고 뭘 했다고요? 결재를 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네. 결재하면 원래 결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예. 결재를 하면서 참 희한한 얘기죠. 결재를 하면서도 찜찜했다라고 표현하는 국방부 장관의 세상에 결재를 하면서 찜찜한 결재가 어디 있습니까? 찜찜하면 결재를 스톱해야죠. 야 이거 문제가 많은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이첩 사항은 예.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으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휘계통 라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갖다 은폐, 예. 축소하려고 했던 측면이 많았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보면 안 되는 건데 본인이 또 그 결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찜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스톱 시켰어야지. 거기서 예를 들면 야 다시 다시 확인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권리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올 건지. 예. 그러니까 왜 구명복을 안 보낸 사유, 현장 사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은 국방부가 두 번째로 소위 수사한 2명밖에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예. 아니면 틀린 건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수사 결과 내용들을 발표를 해야 국민들이 그때 가서 납득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올고전 태도, 예. 그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면 자료와 해석, 예. 판단,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런 것들을 다 했었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내용, 조사 내용이 예.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정도의 국민적인 어떤 신뢰를 뒤엎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예. 또 다른 제3의 외압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외압은 7월 31일 날 한 번, 8월 2일 날 한 번. 만약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써 제3 번째 외압. 예. 이 이제 차례차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밝혀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세 차례 벌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으로 저는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 박정훈 대령의 군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봐도 뭐 이종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누구를 뭐 어떤 혐의 적용에 빼라 넣어라 한 적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청구서에 보니까 이미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내용이 그 다 청구서에 써 있는데 네, 아예 영장 배치되는 내용이 그렇죠. 써 있을 정도로 그렇고 이 사단장 문제도 어제 JTBC 단독 보도입니다만 이 숙소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사단장이 질책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미 전파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경북경찰청에서 내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아무리 이 상황을 덮고 싶다고 하더라도 덮어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초동 수사의 1차 이제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방부에서 혐의 적용을 뭐 축소한다든지 이런
수사 보고 관련된 거를 경찰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는 되는데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아무튼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예전에 그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도 유삼영 유삼영 전 총경인가요? 예, 총경이죠. 이분이 이제 징계 받았던 시점을 되돌아보면 경찰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 불만이 팽배했었고 그렇죠. 경찰도 사실 불불했거든요. 그렇죠. 뭐 총경급들이 한 거의 100여 명이 넘게 예를 들면 거기에 예. 동의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총경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은 제가 볼 땐 별 하나 정도라고 봐야 될 텐데 총경급이면은 예. 그럼 별이 100개 이상이 떴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경찰 공무원, 경찰 동료들이 이 수사를 또 바라보고 있을 테니까 작년의 사태를 또 우리가 되돌아보면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 팽배했던 불만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찰 집단이 국민에게 어떻게 각인될 것인지 그 운명이 좀 걸려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 그 7월달 최수근 상병의 어떤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으로만 한정할 거냐. 예. 이제 이런 거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7월 31일 날 예. 지금 이제 확인 안 되는 겁니다만 소위 이 보좌관, 예. 수석 보좌관의 수보회의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수보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예. 이런 사안으로 사단장을 처벌한다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전화를 직접 했다라는 얘기가 추정입니다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화를 받고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차관에게 지시를 했고 언론 브리핑은 그러니까 제가 12시인가요? 예. 언론 브리핑은 취소가 되고 2시부터 또 국방부 장관이 또 여러 가지 연락을 하고 3시인가 법무관리관이 또 예를 들면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게 하나의 예를 들면 중대한 문제인 거고 8월 2일 날이 또 중대한 건데 8월 2일이 왜 중대하다고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그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변호하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인가요? 예. 김정민 변호사가 7월 31일 날보다 더 중요한 건 8월 2일 날 행적이라고 제기를 하더라고요. 8월 2일 날 그러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로 몰아붙였잖아요. 이때부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경찰청 자료를 갑자기 불법적으로 돌려주는 상황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왜 박 전 수사단장을 항명수괴로 오율하라고 또 법률 용어로 오율하라고 적용하라고 하는 거죠. 했을까? 그 다음에 그것도 본인이 서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용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외 출장 가서 이 내용을 갖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급하다고 이거 갖다 전달을 이렇게 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차관이 상황 관리를 했을 거냐. 장관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부처가 차관이 얘기하면 말 듣나요? 차관 말을 누가 들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 뭐 국가기관에는 아무런 상도이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차관이 상황 관리를 했을 때 타 기관들이 또 다 따랐잖아요. 차관 말을 왜 들었을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경찰청은 왜 그렇게 쉽게 자료를 내줬을까? 바본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걸 차관이 요청했다고 그렇게 했을까? 예를 들면 좀 더 위일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대통령 또는 안보실의 의지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 검찰단장이 있는데 대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군 검찰단장이 대령인데 해병대 사령관을 단독 면담했대요. 8월 2일 날 3시간 동안. 근데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에요. 별 3개가 대령 일단 모양이 다르죠. 3개는 3개입니다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해병대 사령관 문제에서 진술조서는 8월 3일 날 작성이 됐는데 8월 2일 날 면담을 3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면담을 왜 했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아니 중장이 대령을 만나죠?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단장이 명령을 한 거 지휘계통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김정민 변호사 얘기는 국방부 장관의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8월 2일 날 쫙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7월 31일, 8월 2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동일한 지시 라인이라면 예. 의도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라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예. 이건 만약에 이걸 내린 사람이 국무위원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라면 예.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이건 예를 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김종인 변호사는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 일단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데 7월 31일 날은 그래도 어쩌면 의도와 무관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8월 2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8월 2일 벌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의도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 지시를 갖다 반복적으로 한 거다. 예.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법률가가 아니어서 예. 추정의 내용들을 그냥 들어서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무서워서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날까봐. 아니 근데 이제 쭉 내용을 풀어주셨지만 그 내용을 다 이제 경찰도 당연히 들여다봐. 물론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한계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저는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좀 더 중립적인 수사 방향으로 뭐 국조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특검이 돼야 될 텐데 특검까지 나아가야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진실이 더 상세하게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의회에서 끊임없이 뭐 대정부 질문이든 상임이든 간에 이 관련자들, 핵심 관련자들에게 질의를 하면서 나왔던 이 조각조각들이 맞춰지다 보니까 어찌됐든 뭔가 언론도 또 함께 수사, 취재가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또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도 좀 짜맞춰 가면서 강제 수사도 들어가면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꼬리에 꼬리를 타고 물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VIP가 언급된 문제여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경북 경찰청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 사건이 이첩된 내용은 고 최수근 상병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위 해병대 1사단장부터 현장 지휘체계까지 누가 이런 사태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는가로 다 한정될 거라고 봐요. 네네네. 한정될 보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이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제가 이렇게 앵커께나 전화 이제 쭉 얘기했던 내용들은 예. 국정조사로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맞습니다. 아니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화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예를 들면 군 검찰의 구속영장 예를 들면 그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해서 바꾸라고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돼 있는데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들은 특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해봤자 그냥 국정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만 가져올 수 있을 뿐이지 강제 수사가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 정부의 태도를 보게 되면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래도 자료 안 갖고 오고 오라 그러면 해외 출장 가고 원희룡 장관 해외 출장 가버렸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있을 때. 그다음에 이 누굽니까 저기 이종석 국방장관도 국회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어디 해외 무슨 방산 전시회인가요? 거기 가야 된다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조는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검을 통해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법한 일을 행한 자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소위 정의의 원칙에도 맞고 또 그다음에 우리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부연하자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사 진술서나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혹시 비화폰도 포렌식이 되느냐, 즉 그 보안이 걸려 있는 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보실이나 이쪽에서 국방부랑 통화하거나 뭐 이제 군과 통화했을 때 이제 보안이 걸려 있는 폰들이 있는데 그것도 포렌식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수사단장이 그것도 필요하면 가능할 겁니다. 뭐 그런 답변을 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해병대 사령관은 왜 그런 질문을 수사단장에게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게 강제 수사 없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밝혀내기가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가야 되는 문제다. 저도 아니, 해병대 사령관이 또 그 얘기도 했어요. 3시간이라는 얘기를 면담을 제가 직접 얘기했어요. 면담만 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3시간이나 했다. 나 그냥 면담을 했어요. 군 검찰단장이 왔길래
근데 3시간 동안 면담했다고 얘기한 건 예.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도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박정원 전 수사단장한테 네. 원칙대로 하라고 얘기했었고 충분히 이해했고 예.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해병대의 명예, 지금까지 국민에게 쌓아왔던 그리고 해병대 선배들에게 쌓아왔던 해병대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깨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철저한 수사를 본인이 인정했던 거고 예. 인정한 내용 자체가 어떤 지휘 계통을 통해서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 소위 이 해병대의 나름대로의 존엄, 예. 전통을 좀 지키려고 그나마 좀 노력을 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예. 뭐 반대로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은데 해병대 뭐 사령관이 비겁하다, 막 이제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만 그 부분을 보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국회에서도 안보실 2차장이랑 통화한 것을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안 했다면 안보실과 해병대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없었을 텐데 본인 입으로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아마도 그 진실을 푸는 열쇠가 될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때 국방비서관도 마찬가지. 국방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국회 나와서 예. 뭐 이게 얻어 걸린 건지 예. 아니면 본인이 전 얻어 걸렸다고 보긴 하는데. 얘기하는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아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철저하게 막으려고 얘기하면 예. 아니 안보실장이 그런 회의가 있는 점인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관섭 실장이. 아니 이완섭 실장 말고요. 아 누가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실장이 그 국회에서 물어볼 때 그런 회의 네네. 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가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줍니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바로 옆에서 얘기하다가 김영배 의원한테 예. 얘기하다가 본인이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매우 허점들이 많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는 얻어 걸린 거고 좋은 의미로는 이걸 숨기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위 군 내부의 나름대로의 또 그런 또 군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군인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군을 믿고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국조랑 특검이 왜 필요하냐면 그래서 대통령이 전화 지시가 있었으면 예. 직권 남용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군 검찰단장의 지시로 경찰을 속여서 가져왔다면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돼. 예. 그다음에 보낸 서류 일부를 지금 바꾼 거잖아. 어떤 네네네네. 8명에서 2명으로 2명으로 바꾼 거니까. 그럼 공용 서류 무효 파기 죄. 거기다가 또 보고내역이 바뀌었으니까 예. 허위 보고서 작성 및 행사죄. 이게 줄줄이에요, 줄줄이. 음. 근데 그 첫 지시가 어디냐? 예.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어떤 말에 의하면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럼 대통령의 직권남용부터 시작을 해서 예. 거의 지휘계통으로 일사천리로 다 모든 위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예. 매우 중대한 사안이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자기의 최측근인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수사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경찰에 대해서도 뭐 저는 검찰보다는 신뢰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인사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건의하는 예. 특검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예. 그래 특검 정도가 얘기하면 믿어줄게. 예. 저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홍준표 시장 관련된 얘기 마지막으로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전반적인 상황을 다 이제 그 교수님한테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이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뭐랄까 삐뚤어진 해병대 정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해병대 여러분들 모욕하는 게 아니고요. 해병대 정신이 일부.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어떻게든 덮겠다.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어떻게든 권력을 남용 내지는 오용해서 무릎 꿇여 앉혀보겠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국회에서도 이미 의원들이 대정부질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탄핵 소지가 있는 행동이다. 행위였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심지어는 그리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게 굉장히 뭐랄까 섣부르다고 판단했던 설훈이라는 네, 그렇죠. 의원까지 탄핵을 언급할 정도면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역풍이었잖아요. 그렇죠. 역풍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소위 비명으로 제기되는 다선 중진 의원인 30 의원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총리에게
탄핵이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태를 바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예. 특히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거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경북 지방 경찰에 대한 얘기였고 이번엔 대구 경찰청이 이게 아이고 참 홍준표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대구 참여연대가 검찰청에 고발했고 그리고 대구 경찰청이 사건 이송받아서 직접 수사를 벌이는데 이게 지금 2023년 9월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요. 6개월 동안 이게 지금 진전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2023년 2월 달, 예, 2월 22일 날 예. 대구 참여연대가 일단 홍 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TV 홍카콜라 참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제가 볼 땐 대박 이름인데 대구시장이 자신의 이미지와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예. 뭐 이런 내용이고 대체적으로는 2개월 내에 수사가 마무리돼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자체가. 예. 저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안 섰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안 섰다는 건 어디가 판단이 안 섰다는 얘기겠습니까? 위에가 대통령실이 판단이 안 선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 야, 이 사건을 가지고 대구시장을 날리는 기소를 한다? 예. 좀 그것도 좀 과다한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이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어떤 TV 홍카콜라에서 대구시장으로서 본인이 이제 예. 공직자잖아요. 예. 자신의 이런 걸 하는 건 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고 위법 소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제 이 문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식 기소가 들어가서 소위 이 대구시장의 자기 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예. 저는 이거 내전이죠, 내전. 이 정도 상황이면.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도 이렇게 예를 들면 유야 무야 경찰도 유야 무야 흘러가는 정도로 예. 정리를 하는 게 예. 일단 이게 묶여 있으면 홍 시장도 이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옛날처럼 이렇게 싸우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건드려 가지고 예. 좋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면 빨리 제 시점 내에 수사해서 기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얘기하고 기소한다면 어떤 죄목을 할 건지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건 홍 시장의 눈치를 보거나 예. 아니면 경찰청 수뇌부가 저희 대통령실의 의중을 모르거나 아니 이게 무슨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뭐 그러니까요. 중대한 내용이 아니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건 저는 뭐 가장 중요하게는 그냥 그대로 도라고 하는 어떤 윗선의 예. 흐름 자체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사례 이제 경찰이 좀 막 싸웠잖아요. 네, 대구시와 공무원들하고 그 큐어 축제할 때 예.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 대집행이었나요? 막 그런 걸 그렇죠. 해가면서 그런다고 예를 들면 경찰이랑 공무원이랑 예. 저는 행정 대집행하는 대구시 공무원도 참 불쌍하긴 한데요. 아니 무슨 뭐 집회라고 얘기하는 건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예. 신고제인 거고 예. 우리 헌법이나 헌재에서도 폭넓게 거의 가급적 예. 대체적으로 예. 집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기 때문에 다 인정해 주는 거여서 예.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장이 무슨 자기가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한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 대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경찰과 충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긴장감도 분명히 있어서 수사가 좀 여러 가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예.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이 사안 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어요. 좀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 그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 예를 들면 그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한 분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극단적 선택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이 분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선거 전체판을 흔들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죄목 자체가 직을 흔들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뭐 사안이 경미하냐 경미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특히 정치인 관련된 수사는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그리고 뭐 모든 수사의 기본 원칙은 뭐 밀행적으로 긴급하게 아무튼 최대한 빨리 이제 뭐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애는 것이 중요할 텐데 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굼뜨고 눈치 보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결론을 빨리 내라. 가든 부든 뭐든 내라라는 게 이제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는 결론을 저는 사실상 못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예. 경찰이 너무나 많은 수사를 맡고 있어서 이 수사를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 엄청나게 큰 파장을 내기는 어려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예.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돼요. 예. 그 대구 경찰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대구 참여연대가 제기한 내용이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적시해서 네.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검찰에 올리면 검찰이 거기에 따라서 2차 판단하는 검찰할지 거죠. 말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빨리 끝날 문제인 거고 예. 또 홍 시장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빨리 끝나는 게 좋잖아요. 예. 계속 질질 끌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예. 아닌가? 본인께서는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 제가 볼때 중대한 사안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앞에 얘기했던 예. 고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된 경북 경찰청의 수사와 예. 이 수사는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경북 경찰청이 예. 이 수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내놓는가가 매우 또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결론적으로 경찰의 모든 어떤 수사든 이 사안이 뭐 무겁든 뭐 가볍든 간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슈 탱크 플러스였습니다. 경북 경찰청, 대구 경찰청이 맡고 있는 수사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